안녕하세요. 요양부사 최강 2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권과 직업윤리 교재 89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9페이지에 요양보사 인권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양보사 인권보호 중에서 자, 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평등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등권 같은 경우에는 자, 연령이라든가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연령이 많다고 작다고 성별이 남자, 여자 간에 학력이 높고 낮고 간에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평등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오른쪽에 보게 되면 자, 제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페이지 오른쪽에 참고 보이십니다. 참고에 보게 되면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한 뭐라고요? 법적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한번 교재 들고 계시는 분 한번 보시고요. 그냥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자, 방문 요양을 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를 뭐라고 부르노? 이렇게 하니까 장기요양요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문 모욕을 할 때는 장기요양요원이 누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문 간호를 하게 될 때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뭐라고 부르냐고 하니까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는 자, 우리가 장기요양요원이 일을 하다가 권리를 침해를 당하거나 그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얘기를 하면 되나 이 말입니다. 어디에 하면 된다고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는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부르는데 뒤에 뭐만 붙이면 된다고요? 지원센터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그 법적 권익보호에서 자,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근로에 관한 보호는 근로기준법이다.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미치지 못할 때는 근로계약이 뭐라고요? 무효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효다 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방갈로 2번에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교재에 보니까 임금 및 근로시간,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 뭐가 들어가노? 이 말입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나?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나? 이 말인데, 자,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임금 및 근로시간. 자, 두 번째는요, 동그라미 2번에 끝에 보니까 업무에 관한 사항.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 부분이 들어가야 있어야 된다 하고요. 세 번째는요, 취업 규칙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을 하면서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규칙을 어길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는 부분이지요. 자, 네 번째는요, 만약에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면, 기숙사 규칙이 규칙이 있겠죠.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뭐라고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될 사항이다. 예를 들자면 문제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임금 및 근로시간, 2번 업무에 관한 사항, 3번 취업 규칙에 관한 내용, 4번 여가 활동에 관한 내용 이렇게 나오면 자,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몇 번일까요? 자, 여가 활동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니까, 자, 산업안전보건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갈로 1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정진시켜주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자의 뭐와 뭐를요? 안전과 보건을 유지 정진시켜주는 게 무슨 법이라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이 부분은 무리가 가지 않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92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방갈로 2번에 보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법이 되어 있다고요? 산업재해보상법, 산재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나라 그때 우리나라에 몇 대 사회보험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는 몇 대 사회보험이 있다고요? 자, 5대 사회보험이 있다 있습니다. 자, 5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는 게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 했습니다. 산재보험입니다. 자, 산재보험은요, 산업재해는 반드시 업무상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을 하다가 다쳐야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92페이지에 방갈로 2번에 보게 되면, 자, 맨 끝에서 맨 아래에 두 번째 줄의 끝에 보게 되면 요양보호사도 업무상 부상, 질병 상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몇 대 사회보험이 있다고요? 5대 사회보험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산재보험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 산재보험이라 하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뭐 첫 번째 만들어졌고, 뭐 몇 번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반드시 뭐라고요? 일을 하다가, 다쳐야지만 산업재해 적용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또다시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93페이지의 맨 위에 네모 박스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맨 위에 네모 박스에 산재 근로자 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펀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느냐면 산재로 요양 중에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으면서 요양 중에 병원에 입원 중에 뭐 치료를 받는 중에 자 내가 다니던 사업장이 부도나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자 이런 급여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그렇습니다. 자,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을 하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되노? 요양한 중에 치료는 어떻게 되노? 그거는 지장을 받지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자, 두 번째 하이펀에 보니까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다고요? 해고를 할 수가 없다. 자, 그 줄 끝에 보면, 자, 치료를 종결한 후에 뭐라고요?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산재를 당했다 해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치료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자,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마세요. 해고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며칠간은요? 30일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이펀에 보니까 보험급여는 뭐 조세라든가 기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건 뭐가 된다고요? 면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자, 몇 년에서 몇 년간 유효하다고요? 3년에서 5년.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보험급여는요, 우리가 받는 급여 있죠? 휴업급여, 무슨 급여 있죠? 이거는 양도라든가 압류할 수가 없고요. 채권자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 중에서도 다 아시면 참 좋은데 이 중에서도 뭘 알았으면 좋겠냐 하면 두 번째 하이픈. 자, 치료가 종결된 후에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네 번째 하이픈에 보니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몇 년까지 유효하다고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제가 또 뒤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93페이지에 다에 보니까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성희롱으로부터 보호에서 방갈로 1번은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방갈로 2번 이거는 국가고시에 국가고시가 한 10번 정도 시험에 나온다 하면 9번 정도는 국가고시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9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언어가 어떤 거고, 육체가 어떤 거고, 시각이 어떤 거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자, 언어적 행위는 어떤 거를 언어적 행위에 들어가고, 육체, 시각, 자,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통해 가지고 음란하게 합니다. 그거는 언어에 들어가겠죠. 자, 내가 서비스하러 갔는데 자꾸 뭐 이렇게 허그를 하려고 하고 손을 만지려고 한다. 이거는 육체에 들어가고요. 자, 이상한 동영상이라든가 뭐 야한 달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걸 뭐라고요? 시각적 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93페이지 이거는 구분해야 되는데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니까 언어적 행위에 보니까 음란한 농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음란한 농담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자, 언어에 들어갑니다. 음란한 농담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자, 네 손이 뭐 어떻게 닮았네, 어디 닮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이것도 어디 들어간다고요? 자, 이것도 언어에 들어간다. 이 말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성적 사실관계를 뭐 한다고요? 묻는다 했습니다. 말로 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언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언어적 행위에서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언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육체적 행위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육체적 행위는 아마 크게 선생님도 어려워하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국가고시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입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육체적 행위에 들어간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뭐라고요? 육체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각적 행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적 행위에 보니까 음란한 사진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줄의 가운데 보니까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도 뭐라고요? 시각적 행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에 보니까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가 노출하거나 만진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슨 맨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뭐 바바리맨 이런 사람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시각적 행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국가고시에 종종 나온다 해야 될까요? 10번 중에 9번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9분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이 부분도 물론입니다. 이 부분도 국가고시에 10번 중에 8번, 9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성희롱, 자, 구분을 했습니다. 언어냐, 육체냐, 시각이냐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성희롱 때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인데요. 자, 대처 방안에서, 자, 요양보호사가, 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요양보호사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요양보호사 대처 방안에서는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적인 어르신 어떻고 뭐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일관성 있게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 말이고요. 자,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관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입니다. 성희롱 대처 방안에서. 자, 성희롱 예방교육은요 1년에 한 번 이상을 해야 되고요. 자, 교재의 두 번째 점에 보게 되면 성희롱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는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A 부서에서 B 부서로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부서에서 2번으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 보게 되면 직원들 사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된다. 당연하게 행위자를 징계해야 되죠. 자,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성희롱을 한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녹취를 하거나 일지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장기요양기관장이 하는 거고요.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양보호사는 단호히 거부를 하고, 자, 어떻게 우리가 가족에게 얘기를 해서 좀 시정해주세요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할 경우에는 녹취하거나 뭐 한다고요? 일지를 작성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희롱 사례에서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1번 사례 1에 보니까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눕히면서 다리를 만지니 안마를 해달라고 한다. 허리가 불편한 남자 노인의 다리를 뻗게 하는데 기왕 만진 김에 다리를 주무르고 안마해달라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로 보았다. 나는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그러면 성희롱 맞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본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할지 얘기를 해보자 이래 되어 있죠.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단호히 거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89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요 부분은 한 번 더 선생님들이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고,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93페이지에 그 성희롱 후보는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몇 년간 유효하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몇 년간 유효하나,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94페이지에서 성희롱 대처 방안에서 기관장이 하는 거와 요양보호사가 하는 걸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한다 라고 했죠. 나머지는 다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기관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9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사항이 있게 되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